일본 규슈의 남부 가고시마현의 화산섬인 스와노세지마에서 또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30일 두 차례에 걸쳐 스와노세지마 오타케 화구가 강하게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산 분화는 화산이 분출할 때 나오는 굳은 용암 조각이나 암석, 파편 등이 약 1km 떨어진 곳으로 날아갈 정도로 강한 폭발을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분화 경계 레벨을 화구 주변 접근을 규제하는 2에서 입산을 규제하는 3으로 끌어올리며 주의를 요했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화산뿐 아니라 화재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화재들로 인한 후폭풍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해서 일본인들의 씨름을 깊게 하고 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아베 전 총리의 골판지 사랑에 하늘이 분노했습니다. 골판지 회사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인근의 아파트 등지에까지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오사카 세츠시에 골판지를 제작하는 기업 레코딩에서 불이 나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는데요. 해당 현장은 오사카 세츠역에서 서쪽으로 200m 거리에 위치해 학교, 아파트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 더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일본에게 있어 골판지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일본은 골판지 없으면 못 사는 나라입니다. 수많은 논란들이 있었지만 일본인들은 아직도 골판지에 목매며 칸막이 등 골판지를 활용한 방역 물품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직장, 식당 등 밀집 지역에서 투명 가림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누군가와 대면해야 할 일이 있다면 책상과 책상 사이에 골판지 칸막이를 끼웁니다.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도쿄올림픽 선수촌의 노일 침대로 도쿄올림픽 공식 파트너사인 에어위브가 제작한 제품 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작은 상자를 여러 개 엮어 큰 상자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상자 2개를 또다시 붙여 하나의 침대로 만든 식입니다. 큰 뼈대뿐만 아니라 연결 부위도 모두 골판지로 만들어집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종이로 만들어 가볍지만 지탱할 수 있는 무게는 무려 200kg이나 된다. 친환경적이라는 강점이 있고 편안함이 보장된다는 등 자화자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을 배려하지 않은 침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각국 언론을 비롯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골판지 침대를 제공하는 에어위브의 2020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면 마치 골판지 침대가 최고의 수면질을 보장한다는 양 써놨는데요. 침구의 차이에 의한 수면의 질과 운동 성능이라는 글에서는 어떤 침구에서 자는지에 따라 수면의 질이 달라진다. 에어위브의 오랜 연구 결과에서 수면의 차이에 의한 수면의 질이 다음날 아침의 운동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에어위브의 침구는 적당한 반발력과 뛰어난 통기성을 가지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 과거에 선수촌은 선수의 체형에 관계없이 모든 객실에 동일한 매트리스가 제공되어 왔다. 그러나 선수는 경기에 따라 신장, 체중, 근육 등의 신체 모양이 크게 다르다. 에어위브에서는 이 같은 조건을 고려해 하나의 매트리스에서 경도, 패턴을 선택할 수 있는 개별 사양화가 가능한 매트리스를 개발했다. 선수 개개인이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의 수면 환경을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골판지 침대가 최상의 성능을 발휘해 컨디션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양 헛소리를 써놓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야 요리사들을 동행하고 올림픽에 참가한다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의 경우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먹으며 종이 침대에서 수면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 수도권 관문인 나리타 공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계 입국 선수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해외 입국자들을 임시 격리하는 과정에서 공항 로비 한가운데 골판지로 만든 간이 침대를 이용해야 합니다. 일본 공항은 대상자들의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틀 동안 공항 골판지 침대에 머물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본인들의 골판지 사랑은 모두 아베 전 총리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베 총리의 친형인 아베 히로노부는 2012년부터 포장 자재 골판지 제품 거래를 주로 하는 미쓰비시 상사 패키징 주식회사의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골판지 공장만 위기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불타버린 르네사스 반도체 장비 공장 화재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반도체 제조업체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이바라키현 소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반도체 제조 장비 대수가 예상보다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화재에 따른 그을음 등의 영향이 예상보다 커 피해를 본 장비 대수가 무려 20대 전후로 늘어난 것입니다. 르네사스는 새 장비와 중고 장비를 포함한 대체 장비 확보를 서두를 방침이지만 피해 확대로 자동차 반도체 부족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르네사스는 반도체 공급 정상화에 3개월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르네사스의 시가총액은 약 22조 원을 넘으며 인피니언, NXP에 이어 전세계 3위의 차량용 반도체 공급업체인데요. 업체 측에서는 지난주 화재 영향을 받은 생산기계가 11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바타 히데토시 르네사스 사장은 1개월 이내에 생산 재개에 이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 달 뒤 생산이 재개되더라도 반도체는 공정이 많아 일반적으로 제조에 2-3개월이 걸립니다. 공급 정상화까지는 2-3개월 이상이 걸리는 셈입니다. 르네사스의 이 같은 상황은 일본 자동차, 특히나 도요타와 닛산, 혼다 등의 직격탄이 될 전망인데요. 르네사스가 이들 업체에 자동차용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르네사스의 생산 라인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로 인한 타격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사태 수습에 나선 상황인데요.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의 카지야마 히로시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르네사스 공장 화재 사건으로 인해 일부 대만 반도체 제조 기업들에게 대체 생산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신속한 회복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내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르네사스 공장 화재로 손상된 도금 장치는 시장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모델이고 만약 같은 모델을 찾더라도 가동까지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르네사스 사장은 해당 공장이 한 달 동안 가동을 멈추면 170억엔 약 1768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장 가동이 3개월 이상 멈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피해 금액은 최소 5천억 원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일본의 화재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삿포로 중앙 도매시장에 식당에서도 불이 나 2층 목조 건물이 전소하고 옆 건물에 벽도 타버렸습니다. 매장 직원은 튀김을 하다 떨어지면서 불이 났다고 증언했습니다. 나고야시에 위치한 라면 가게에서도 주방의 덕트가 불타는 화재가 발생해 50대 남성 점원이 양팔에 화상을 입었고 이사이카와시의 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시노카시키에서도 농업기계에 전기계통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방화도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나가노현의 주택에서 정원에 둔 쓰레기 봉투가 타는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주변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골판지를 태우는 원인 모를 화재나 타이어 도난, 펑크 피해가 10건 이상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월 들어 이 지역에서 발생한 원인 모를 화재는 2건으로 방화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조사 중이며 타이어 펑크 피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쿠시마의 상가에서도 아이돌 그룹이 라이브를 하는 동안 방화가 발생했는데요. 방화의 혐의로 체포된 38살의 남성은 파란색 휴대캔을 가지고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이 주변의 방범 카메라에 찍혀 방화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화재 당시 4층의 라이브홀에서는 아이돌 그룹이 라이브 중이었는데 손님이나 관계자 등 70명은 도망친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일본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이 저질렀다는 망언들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세계문화유산 슈리성 터복원 상징물에 화재가 났을 당시에도 일본의 지역신문 오키나와 타임즈는 인터넷에
제일 한국인의 소행, 중국인 또는 한국인에 의한 방화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이 SNS를 중심으로 확대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슈리성은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번성한 류쿠 왕국 시대인 약 500년 전에 지어진 건물로 1933년 일본 국보로 지정되었고 200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슈리성 화재가 발생한 날부터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외국인 방화설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한국인 때문에 슈리성에 불이 났다, 외국에서 온 간첩이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주장이 올라왔습니다. 포털 사이트인 구글 검색창에는 슈리성이나 방화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한때 한국인이나 제일 등의 단어가 자동 완성으로 따라붙기도 했습니다. 2019년 7월 18일 오전 10시 35분경에 방화로 인한 화재로 교토 애니메이션 제1스튜디오가 전소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한국인의 소행이라는 소문이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소문은 일본 현지 구글 사이트에서 시작돼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극심해진 한일 갈등을 거론하면서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한일 관계를 감안할 때 계획된 조직적 범행일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자이니치가 이번 사건에 웃는다. 방화는 한국인의 습성이다. 방화는 한국인의 국기라며 혐한 정서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화재 현장 인근에서 긴급 체포된 방화범은 이바라키현 출신의 남성 41세의 아오바 신지로 확인되었는데요. 사건 현장으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서 화상으로 인해 엎어져 있던 그는 범행 3일 전부터 현장 답사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에게 붙잡힌 직후 교토 애니메이션이 자신의 소설을 훔쳤기에 불을 질렀다, 표절을 했기 때문에 불을 지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일본은 내부적으로 도쿄올림픽 경기 중에 대지진이 올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국립경기장 지하에는 비밀 창고가 있습니다. 내진 설계를 하는 등 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 결과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지진뿐 아니라 진도 2 정도의 작은 지진에도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밀어붙이는 도쿄올림픽입니다. 해외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큰 위험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내용입니다. 도쿄올림픽의 주 경기장으로 사용될 국립경기장은 2016년 12월에 착공해서 2019년 11월에 완공했으며 도쿄도 신주쿠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국립경기장 시설 안내 정보에는 경기를 위한 시설들만 소개하고 있지만 지하 비밀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이 창고에는 약 8만 명분의 물과 비상식량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만약 경기 중에 대지진이 날 경우에는 즉시 대피 장소로 사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직위는 임시 피난처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장소의 개설과 운영 규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 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도쿄에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난 장소로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경기장을 건설할 때부터 올림픽과 대지진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서 비밀 지하 창고를 설계했습니다. 8만 명분의 물과 비상식량을 이미 준비해 놓을 정도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준비가 C19 때문에 예상하지도 않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C19 때문에 밀폐된 지하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면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기장 밖에는 더 엄청난 최악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신주쿠역에는 국립경기장에서 빠져나온 관람객들과 집으로 돌아가려는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진으로 기차와 지하철이 일시적으로 운행 중단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혼잡 상황은 걷잡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 정부는 지진으로 지하철은 최소 일주일, 기차 철도는 최소 1개월 정도의 재개통 기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은 대지진만 오지 않는다면 괜찮다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는 작은 규모의 지진이 있더라도 이런 혼란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영화관에서 작은 소리가 큰 혼란을 불러오고 동시에 퇴장하려다가 결국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일본은 작은 지진이라도 일어나지 않기를 하늘과 땅을 향해 두 손 모아 비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지진보다 더 큰 우려는 확실히 발생할 C19 확산입니다. 지금 일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돌연변이 C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언론과 의료 전문가들은 올림픽 관람을 위해 도쿄를 방문한 사람들이 변이 C19에 감염된 채로 지방 지역에 감염 확산을 시킬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 의료 전문가들은 실제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조직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의 행동 기준을 긴급 행동 계획으로 정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침착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 계획은 비공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위의 답변에 정말 말만 번지르르 하고 황당무계하다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치바현에서 열리는 서핑 종목, 가나가와현에서 열리는 요트 종목도 위험한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사가 미만 부근이 진원지일 경우에는 가나가와현의 요트 경기장에는 선수와 스태프가 있는 해안까지는 90초 만에, 관중석에는 8분 만에 해일이 몰려올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포기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조직위와 언론은 올림픽 기간 중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재해위기 관리 전문가인 와다 다카마사가 시뮬레이션한 상황은 정말 최악입니다. 와다 다카마사는 지진이 발생하면 즉시 모든 경기가 중단될 것이고 해외에서 온 선수와 관계자들은 동시에 출국하려고 할 것이다. 일단 하네다 공항으로 이동하도록 할 것이고 필요하면 헬리콥터로 나리타 공항과 요코다 기지로 이송한다. 수만 명의 외국인들을 동시에 이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처럼 이동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에는 나리타 공항과 하네다 공항의 활주로는 폐쇄되었고 착륙 대기 중이었던 86대의 항공기가 다시 회항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되면 해외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일본에 고립되는 상황이 됩니다. 경기장 설계에 참여한 스즈키 토모유키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관객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장내 아나운서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곧 안정될 것입니다. 장내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라고 안내방송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지진의 공포를 느끼면 순식간에 공황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포와 불안으로 위험을 회피하고 싶어서 일단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결국 출구 부근에 몰리면서 계단 등에서 군중 사태라는 인명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적절한 대응을 유도하는 스텝들이 준비되어 있고 대피로와 대피 장소 안내가 훈련되어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방재 전문가들은 C19 때문에 이런 긴급 피난 유도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대피를 하지 않으려는 외국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통제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일본인들도 경기장 밖에는 막상 대피할 곳이 없다는 현실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 있는 지역 대피소는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피소를 들어갈 경우에는 지역 주민임을 입증하는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피난처가 가까이 있어도 지방에서 올라온 주민들은 대피소 입장 거절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한 조직위는 철저하게 대비한 대책이 있다고 하지만 언론의 취재에 대외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쿄올림픽 때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완벽한 대책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충격적인 보도에 대해 네티즌들은 당장 중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도 변이 C19를 전국에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당장 중지해야 한다. 문제는 외국인이다. 그들은 진도 2에도 패닉 상태가 될 것이다. 올림픽 전에 지진이 와서 올림픽이 중지되어야 한다. 일본 네티즌들은 괜찮다. 지금까지도 일본은 국제대회를 열었다. 라고 헛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작은 지진에도 공황 상태에 빠질 외국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도대체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게다가 변이 C19가 확산되고 있는 이 와중에 전 세계 확산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입니다. 대책도 없으면